너 또 너야? 야, 너 부모님 모시고 와. 너 엄마 모시고 와. 아, 엄마 바쁜데요? 그러면 너 말대꾸. 엄마 바쁘면 아빠 모시고 와. 그러면 저 아버지 안 계신데. 야, 임마. 네가 그럴수록 임마. 나가. 근데 그때는 제가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심지어 살아 계셨어. 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 건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소름 끼치게 기다렸던 시간, 빨리 개기 콘텐츠. 최근에 제가 제 이름을 되게 검색을 많이 해보진 않거든요. 그냥 아침에 밥 먹고 한번, 점심에 밥 먹고 한번, 저녁에 술 먹고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커뮤니티에서 또 우리 팔불출이가, 우리 사별이가 또 저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전도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땡큐. 그리고 오늘 사연 같은 경우도 정말 제 일 같아서 남일 같지가 않아서 바로 읽어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후반에 1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셨고, 저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저는 남편 한 개밖에 없고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이 상황이 비슷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스스로가 무서운 제 뒷배경은 이렇습니다. 이혼 가정이고 엄마, 저, 언니 살며 본인이 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 고등학교 때 엄마가 큰 사고가 나셔서 1, 2년을 입원 생활을 하시느라 수입이 없고 입원비, 수술비로 큰 빚이 생겨 저희 집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고 지금까지 저희 집 형편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때 빚은 7천만 원 정도였고 엄마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운전뿐이라 그때부터 현재까지 택시하며 6천만 원을 갚으셨고 개인 택시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혼자 딸 둘 키우셨던 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인데 제가 정말 나쁜 년일까요? 아직까지 남자친구한테 또 남자친구의 엄마한테 직업과 이혼 가정인 걸 말 못했을 뿐더러 남친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셨을 때 솔직하게 말 못하고 대충 돌려대기 바빴어요. 제가 이리 숨기는 이유는 남친 가정이 엄청 잘 사는 집은 아니지만 중상층 정도로 저희 집안이 한없이 더 작아지는 것 같네요. 저의 이런 배경,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 못했어요.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제가 자랑할 건 남친과 같은 S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것뿐.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겁나요. 이런 이유로 이별을 고하고 결혼을 못하겠다는 사람과 죽어도 만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런 상황이 올까봐 무섭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자신이 없어요. 요즘은 뭐 이혼이 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죄인은 아니잖아요. 4가정 중에 1가정은 이혼 가정이다. 저도 그런 통계를 보기도 했었고 선입견이다, 편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마음인지도 알겠고 너무 와닿고 살면서 작아지는 순간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여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작아지는 순간이 되게 많이 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이제 지각을 많이 했어요. 인문계라 뭐 날라리라든지 요런 건 없었어, 우리 학교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각을 많이 했어요. 학교랑 집이랑 가깝다 보니까 원래 가깝게 사는 애들이 더 자주 지각하는 거 알죠? 그렇게 지각하면 꼭 교무실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너 또 너야? 야, 너 부모님 모시고 와. 너 엄마 모시고 와. 아, 엄마 바쁜데요? 그러면 너 말대꾸. 엄마 바쁘면 아빠 모시고 와. 그러면 저 아버지 안 계신데. 야, 임마. 네가 그럴수록 임마 나가. 근데 그때는 제가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심지어 살아 계셨어. 그러니까 내 말은 함축적인 거였죠. 아빠가 이제 계시지만 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셔서 못 온다. 이제 면죄부를 받은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 어머, 작업복 나왔네.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나 때에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야 집에 화장실 몇 개인지 아빠 차 뭔지 뭐 직업 뭔지 그거를 가족조사라고 했나 뭐 가정조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적어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진짜 있었어. 그러니까 그 왜 영화에 나오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 건담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 그때는 그런 게 진짜 있었고 막 20살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도 사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뭐 아버님 뭐 하셔? 이런 말이 비일비재했어요. 잠깐만 이런 얘기하니까 나 너무 6.25 때 사람 같다. 너무 구한말 시대 사람 같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진짜 그때 그랬었어요. 그거를 뚫고 이제 졸업을 해서 취직을 보려고 하면은 자소서를 쓰잖아요. 자소서에 보면은
성장 과정을 적는 칸이 있어요. 성장 과정. 그러고 보면 기업에서도 그 성장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왜 그 전형적인 자소서 있죠. 저는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나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책임감 있게 자랐으며 평소 저를 지지해주는 부모님의 응원에 따라 이 회사에 블라블라 어쩌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땡! 탈락! 근데 그렇게 전형적인 자소서조차 저는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전형적인 거에 포함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를 작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애가 약간 삐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오히려 그거를 배경 삼아서 강건하게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애늙은이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성숙해지는 케이스도 있고 지금 제가 되게 막 사는 것 같지만 그 어렸을 때 풍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놓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요만한 애들인데 뭔가 그 또래보다 너무 성숙한 애들 보면은 짠해. 짠하고 안쓰럽고 너무 빨리 성숙해지고 이제 좀 빨리 깨이는 거죠.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뭐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처세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빨리 이제 깨이죠. 그러니까 이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도 이 모든 거를 겪으면서 이겨내고 어머님 같은 경우도 진짜 몸도 안 좋으신데 택시해서 그 빚 다 몇천만 원 까고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개인 택시도 준비하신다 그랬고 본인도 S기업에 다닐 정도면 다 했어요. 다 왔어. 나는 뭐 인생에 끝이 없다곤 하지만 이게 약간 파이널 컷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할 마지막 관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번 편 같은 경우는 보고 우리 엄마도 되게 약간 조금 슬퍼할 것 같고 또 혼자서 애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보면은 슬퍼할 수도 있어요. 저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은데 가정 환경을 무시를 못해요. 맞잖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라온 환경과 배경에서 이제 인격이 형성이 되고 정말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뭐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어. 근데 개천용, 하천용 뭐 이렇게 나누면서 차별하고 차별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니까 아마도 본인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반대를 해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거에 상처받지 마. 본인도 걸러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면접 볼 때, 회사 면접 볼 때 물론 그 면접관 눈에 띄어가지고 취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면접 보는데 면접관이 개뻘 소리를 해. 그러면 나도 이 회사는 걸러야겠다. 그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거를 가지고 기업이 잘못됐다 막 원망할 것도 없어. 그거는 회사 내부 사정인 거고 사칙인 거고 뭐 당나라 군대도 지네 군대 안에서 룰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서로 생각하는 게 안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가정의 범주가 엄마 한 개, 아빠 한 개 이게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가정은 아니야. 차라리 하나가 없는 게 낫겠다 싶은 그렇게 사는 가정도 되게 많아요. 왜 도대체 이혼 안 하고 저렇게 붙어서 찌그락빠그락하고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가정 되게 많고 뭐 양쪽 부모님 다 계셔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뚜껑 딱 열어보면 안에서 와사바리 박살난 가정도 되게 많아요. 열어보면은 멀쩡한 집구석이 별로 없어요. 진짜 막 유복한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쫄리는 거 하나 없이 그런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애들도 마탱이 간 애들 많아요. 제가 아는 이 오라버님 중에 한 40 중반 넘었나? 그쵸? 오빠라고 하긴 좀 뭐하고 오라버님께서는 40 중반 이제 50 다 돼가시는데 아직 그 캥거루족이세요.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어릴 때 뭐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됐다. 그 얘기를 40 중반까지도 한다니까? 가정환경이라는 게 10대, 20대 때는 솔직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뭐 30대까지도 올 수 있어. 근데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이제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내 노력에 따라서 어디가 포도, 어디가 엄마 말씀하시는데 너도 좋은 환경에서 사는 편인데 그럼 너 저거 봐 저런다고. 근데 진짜 사람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배경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악다구니 이렇게 공부해서 S기업도 가고 이게 쉽냐고. S기업이 쉬워요? 진짜 뭐 바늘구멍에 낙타 대가리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며 그거를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좀 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가 부모님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진짜 막 자궁 속에서 뭐 조이스틱 요래요래 조절해가지고 암만 길고 나봤자 내가 부모를 선택은 못해요. 내가 우리 구바자님 득템한 것처럼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본인이 노력해서 S대기업도 갔고 부모님도 정말 노력하셔서
오셔서 빚 거의 다 깎고 여기까지 온 거면 가족 전체가 진짜 능력자 집단이에요. 능력자 집단. 그 노력으로 인해서 본인이 엄마 아빠는 못 골랐지만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배우자 시엄마, 내가 고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본인 삶은 본인이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어. 사랑받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작아지는 마음, 그 엄마를 창피했던 마음, 작아지고 자신 없는 마음, 우리가 버려야 할 거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 작아지는 마음을 더 작게 만드는 시댁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 말을 떼기가 되게 쉽지 않고 너무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건 알지만 진짜로 정말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작아지지 마, 자기야. 알았죠? 작아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노력한 거에 대한 충분히 보상받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연에서 줬던 것처럼 내 자신한테 너무 자신이 없다,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다, 그런 마음도 좀 없애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갠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배변 패드 앞에서 겠어. 자, 포도도 안녕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어머 저 여자는 누구지? 여러분, 여기까지.